자, 합성함수죠. 자, 합성함수는 수학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 자체 이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응용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각별히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그죠? 함수 fx는 일반적인 x와 y, 일반적인 x와 함수값 y = fx, 이 y 대응 관계를 표시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함수 g가 추가되어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함수 y 꼴 fx 이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 하자. 자, 이렇게 x와 y 함수값과의 관계가 f 주어져 있는데 여기 g라는 함수가 더 추가되어 있어. gx 이렇게. gx가 예를 들어 x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관계를 잘 봅시다. 대응 관계를. 이때 g 함수 있죠, 그죠? g 함수의 정의역이 이거야. f 함수의 정의역은 x가 되어서 이렇게 대응했는데, g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 있는 fx가 g에 대응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g 함수의 정의역이 f 함수의 적입니다. 자, g 함수의 정의역이 f 함수의 적이라는 내용을 잘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y 꼴 g fx 하니까 함수 값의 모습이 나왔죠. 그죠? 자, g 함수의 정의역. 그런데 풀어 쓰면은 g 도트 fx 이렇게 씁니다. 자, 같은 표현이죠. 이게 f와 g 두 함수의 합성한 결과,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fx 있죠, fx. 자, fx가 정의이라 했죠, 그죠? 자, 합성함수의 정의이라 했지. 이 정의역 자리입니다. 정의역 자리고 이 정의역을 g에, 이 정의역이죠, 그죠? g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여기 일반 함수죠. 일반 함수는 x에 대한 대응 관계로 표현되고 있잖아. 그렇죠? x에 대한 대응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y 꼴 g 도트 f x 이렇게 하면 합성함수로 했죠. 이게 정의이 되고, 그러면은 이 fx를 정의로 해서 g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표현되었죠. 자, 이게 2x 플러스 3의 제곱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렇죠? 자, 이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여기에서 볼 게 뭡니까? 자, 이 다시 한번 적으면은 g fx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2x 플러스 3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잖아. 자, 이 말은 일반 함수는 x와 y의 대응관계인데, 그렇죠? 대응관계인데 일반 함수는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x와 y 대응관계 x가 들어가는데 합성함수는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식이 들어가죠. 그죠? 2x,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런 것처럼 식이 들어간다고. 이 식이 들어가면은 이 함수는 합성함수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죠? gx하고 2x 플러스 3이라는 어떤 함수와 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그림으로. 여기 줄 꺼져 있죠. 그죠? F함수예요. F함수. F함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X와 fx 관계. 그렇죠? 자, y 꼴 fx 이렇게 어떤 그림이 주어졌다 하자. 자, 어떤 그림이 주어졌어. 이때 정의이고 치역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gfx에서 합성함수 됐어. 자, 합성함수 됐는데 이때 합성함수 관계는 이렇게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봅시다.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자,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fx죠, 그죠? 자, x에서 결정된 y값, 지역들이 집합이죠, 그죠? 지역들이 주어져 있어. 이 지역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의역으로 한단 말이야. 정의역으로 했을 때, 그렇죠? 정의역으로 했을 때 또 함수가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언제는 y 꼴 gfx라는 합성함수를 좌표상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과정을 얘기했고 좌표상에 올리니까 정역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x가 돼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y가 돼야 되죠. 그죠? x와 y 관계, 이게 y죠. 함수값. 그죠? x와 함수값과의 관계로 대응시켜야 되죠. 그렇죠? 좌표상에. 자, 그러면은 이때 x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죠. 그죠?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잖아. 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최종적 합성함수의 관계죠.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죠. 여기 x. 그렇죠? 이 x가 여기 있는 x 이거죠. 그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 x와 x를 대입해서 합성함수의 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 최종적인 합성함수 그림이죠. 자, 이 과정은 중간 과정이고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자, 이런 결론이 맺어진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이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때 여기 있는 이 x에 이 x 요 있죠. 그죠? 이 x가 정의이 된다는 거. 이 x가 여기 있는 이 x잖아. 그렇죠? 맞죠? 이 x를 대입해서 결과가 나온 게 함수값이니까 이 x에 대한 함수값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정의이고 전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y가 된다는 거. 자,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합성함수의 구조적인 대응 관계를 이해했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빨리 그래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수달시키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대응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죠. x에 대한 함수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자, 함수값이 지함수의 정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결과 함수값이 나오죠. 그죠? 이 함수값의 결과의 정의역은 f함수의 척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척이 있지, 척. f함수의 척. 그죠? 이 척을 정의로 하잖아. 그죠? 정의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 fx 정의역.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이 함수값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이 함수가 결정이 된 이 함수값은 y 꼴 fx로 표현되죠. 그죠? 그래서 fx와 y 꼴 fx와의 관계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타내서 이 내용이 핵심이야. 나타내었는데 결과적으로 합성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쪽에 올려야 되죠. 그죠? 그 좌표쪽에 올릴 때는 x와 합성함수 함수값과의 관계를 나타내야 돼. 지도대법. 그렇죠? 그래서 x가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함수값이 여기 와야 된다고. 여기 있는 함수값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x값이 여기 와야 된다고. 이것이 여기 오고 이것이 여기 와야 된다고.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여기 있죠. 그죠? 함수값을 결정하는 과정. 그렇죠?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이 내용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거꾸로 이것을 통해서 관찰한다는 얘기야. 이 관계를. 자, 이 말은 이 fx의 변화가 여기에 주어지죠. 그죠? 이 변화가 주어졌을 때 이 변화에 따라서 x값이 변화되잖아. 그 관계를 여기 박스안에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fx에서 결정된 함수값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타나. 여기에 대한 함수값 결과에 나타나죠. 그죠? 자, 이게 최종적 함수값이야. 합성함수값. 그렇죠. 그런데 그래프에 옮기기 위해서는 x와 fx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죠. 그래프로 옮겼을 때 이 두 개의 관계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관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fx의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이 fx의 움직임에 따라서 x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이 x의 움직임을 나타내어서 값을 정해주면은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살펴보면은 fx에 의해서 함수가 결정된다 했죠. 그죠? 자, fx를 보면은 fx가 0에서 1까지 변하고 1에서 2까지 변하죠. 그죠? 0에서 1, 1에서 2까지 변할 때 x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 말이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의 변화는 여기 있지. x의 0에서 1까지 변할 때. 그렇죠. 0에서 1까지 변할 때 여기 0에서 1까지 이렇게 y 값이 변할 때 fx 값이 변할 때 x 값은 이쪽으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x 값이 2분의 1 됐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1대 1이죠. 그죠? 자, 1대 1이기 때문에 1대 1 되는 거죠. 1대 1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대 1 하니까 1이니까 2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바로 보면은 이 그래프가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니까 여기 2분의 3이 되고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내용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0은 0, 1은 2분의 1, 2는 1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맞죠? 그죠? x 값이. 자, 이렇게 fx의 변화에 따라서 x 값이 결정이 됐어. 그렇죠? 보통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이 y 값에 의해서 x 값이 결정되는 거꾸로 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함수값이 결정됐지. 그럼 옮기면 돼. 그러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죠. 그죠? 자, 2분의 1일 때 2야. 그런데 합성하면 직선이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끄면 되죠. 그죠? 점을 연결하면 되잖아. 자, 그렇고 또 1일 때 0이잖아. 그래서 또 연결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의역이 0에서 2까지죠. 2까지인데 여기서 1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 2까지 와야 된다. 2까지 오는데 2분의 3과 2를 거쳐야 되죠. 그죠? 예, 2분의 3과 2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2분의 3까지 가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되돌아야 되죠. 자, 2에서 1로 함수값이 내려올 때 x값은 이렇게 변하죠. 자, 이 말은 2에서 1로 내려갈 때, 그렇죠? 2에서 1로 내려갈 때 x값은 1에서 2분의 3으로 전진하죠. 2에서 1로, 그렇죠? 2에서 1로 내려갈 때 1에서 2분의 3으로 전진하죠. 그죠? 자, 이런 관계. 그렇죠? 그리고 또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 2분의 3에서 2로 증가하죠. 그죠? 자, 1에서 0으로 함수값이 내려올 때 x값은 2분의 3에서 2로 증가하죠. 그죠? 자, 이런 관계를 나타냈다고. 이 fx의 변화에 따른 x의 변화. 그렇죠? 그렇게 표현된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0, 2, 0. 자, 2일 때 0, 1일 때 2, 0일 때 0. 맞죠? 그죠? 이런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지. 그 x 이퀄 1일 때 0 맞죠? x 이퀄 2분의 3일 때 2 맞지? x 이퀄 2일 때 0. 좀 직선이니까 연결하면 되죠. 그죠? 자, 이래서 완성된 거단 말이야. 여기는 이것만 잠시만 톡톡톡톡 치면서 연결시키면은 빠른 학생들은 암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만 하면은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또 주목할 것은 여기 이 그림을 그렸잖아. 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 하나가 완성됐죠. 그죠? 하나가 완성됐는데 정의역이 어떻습니까? 정의역 자리가 x 이퀄 1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가 이 두 함수에 합성되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여기 대입돼서 또 이것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두 그래프가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살피면서 이해하면은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f가 세 번 합성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여기 그래프에 x 이퀄 1에 대해 대칭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f 합성은 앞에서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구조를 이해하면은 바로 이렇죠. 2x가 여기에 합성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생기는 것 이해됐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것이 또 여기 합성하잖아. 그죠? 합성하면은 또 똑같은 두 개가 생기죠. 그런데 x 이퀄 1의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구조로 똑같은 게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x의 변화는 2분의 1씩 역시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f를 4번 합성한다 하면은 이것이 또 하나 더 생겨서 8개 되겠죠. x의 변화는 또 2분의 1씩 하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f를 몇 번 합성해도 그래프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응용 문제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기로 하죠. 자, fx의 변화가 여기 있죠. fx 변화가 0에서 이렇게 2까지 변화가 있죠. 그죠? 자, 이때 x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죠. 자, 함수 값은 결정돼 있고. 그렇죠? 자, x의 변화는 이렇게 0에서 2까지 변할 때 x의 변화 0에서 2까지 변할 때 x의 변화는 온전히 2x 이 직선이 담당하고 있죠. 그죠? 자, 이 직선이 여기 이 과정에 합성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때 2분의 1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2분의 1이 되면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렇죠. 2분의 1이 될 4분의 1이 되고 1이 될 때는 2분의 1이 되고 또 2분의 3이 될 때는 여기 있죠. 그죠? 2분의 3이 될 때는 이렇게 4분의 3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관계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직선이니까 비례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편하죠. 그죠? 자, 이렇게 4분의 3, 1 이 과정이 되었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의역이 1까지 있는데 2까지 있죠. 그죠? 자, 2까지 있는데 1에서 2까지 전진할 때, 그죠? x값이 전진할 때는 y값은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자, 2에서 내려올 때 쭉 내려온 과정, 내려올 때 x값은 이렇게 커지죠. 그 과정을 그대로 담아놨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관계를 그래프로 옮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f 두 개 합성했을 때의 관계를 알고 나머지는 대칭 관계를 이용하면은 금방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연습해서 숙달시켜야 되겠죠. 자, 이 함수의 합성 함수를 그리는데 앞에 함수와 비교해 보면은 이렇죠. 자, x 이퀄 1 됐으면 x 이퀄 1의 대칭 구조죠. 대칭 구조고 여기 1일 때 함수합이 같죠. 그죠? 자, 대칭 구조이면서 이런 함수는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연속 함수로 하죠. 그죠? 연속 함수이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이 평이죠. 평. 그렇죠? 평행 대칭 구조, 평행 구조. 그죠? 평행 구조인데 평행 구조 되다 보니까 2분의 1에서 어떻습니까? 함수 값이 다르죠. 그죠? 1에서 함수 값이 같았는데 2분의 1에서 함수 값이 달라.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불연속 함수죠. 그죠? 자, 불연속 함수인 경우 그리고 대칭 구조에서 연속 함수인 경우의 합성 함수를 비교해 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똑같죠. 구조적으로. 자, fx와 x와 합성함수의 관계만 규명하면 된다고. 자, 그럼 역시 봅시다. fx 0에서 2분의 1이죠.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하는데 여기서 2분의 1을 하나 더 적었죠. 왜냐하면은 불연속이니까 함수값이 다르다고 넘어가는 과정에. 자, 그러면은 fx가 0일 때 이렇게 변화할 때 함수값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값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먼저 x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죠. 그죠? 그래프 그리려면 x와 함수과의 관계니까 합성함수 관계. 그죠? 자, 그래서 x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fx와 관계를 살펴봐야 되죠. 그럼 fx가 0이다는 얘기야. 0일 때 x의 값은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0일 때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2분의 1로 갈 때 쭉 가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죠? x는 4분의 1이야.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2분의 1일 때 4분의 1 되죠. 그죠? 자, 근데 평행 구조니까 기울기 같죠. 그래서 반 딱 자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면은 그때의 x 값은 똑같이 구간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 되면 4분의 2 되고 4분의 3 되고 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연결시키면은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4분의 1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2분의 1에서 1로 또 변화되겠죠. 그죠? 2분의 1에서 1로 변화되는데 여기에서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분의 1은 이 함수에서 0에서 2분의 1에 변했을 때 0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함수값이 0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1이라는 거는 여기서 2분의 1에서 1 이쪽으로 변하는 거죠. 자, 파란 거. 그죠? 이쪽으로 변할 때는 이 함수로 생각하는 거지. 불연속 함수.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1이야. 1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하고 함수값이 0, 1 되는 거 이 구조. 여기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이렇게 불연속 함수일 경우는. 자, 그리고 1로 갔을 때 함수값이 합성함수값이 0이 되는 건 맞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됐다고. 그래서 이 관계는 규명이 되잖아. 그리고 x값도 어떻습니까? x값도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죠. 그런데 1 됐을 때는 0이 되죠. 그죠? 이런 관계. 2분의 1, 4분의 1, 0 이렇게 변하죠. 그럼 이 내용을 바로 그림으로 연결시키면은 이렇죠. 이 관계지, 이 관계. 2분의 1일 때, 옆에 있는 두 개겠죠. 그죠?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이 되죠. 2분의 1일 때 1, 그죠? 그리고 4분의 1일 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연결시키면 되지. 이 구간에. 그리고 또 4분의 1일 때 1이 되죠. 그리고 0이 될 때 0이 되죠. 그래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꺾어진 그림이니까 똑같은 직선이 되겠죠. 그죠? 직선에 직선이 합성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게 되겠죠. 이것이 여기 합성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기 합성되니까 어떤 그래프 되냐? 이거 됩니다. 이거 되고 이것이 여기에 합성되면은 이것이 여기 합성되면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표현해 놨으니까 찬찬히 보면서 그래프로도 완성해보고 이 내용으로도 완성해보고 두루두루 전부 연습을 해서 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최종적으로는 이해를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빠르고 그렇죠. 자, 그런데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는 완성이 되었죠. 그죠? 0에서 2분의 1까지 완성됐는데 2분의 1에서 1까지 정의역 구간이 남아있죠. 그죠? 자, 정의역 구간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죠? 자, 2분의 1에서 1까지 이 구간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1까지 x값이 변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기에서 x의 변화는 이 그래프와 관계가 있죠. 그죠? 자, 이 그래프와 관계 있는데 x값이 변하려고 하면은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함수값이 줄어들 때 x값이 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관계야. 이 보라색 색깔. 그렇죠? 자, 이 관계 보라색깔하고 이 색깔. 자, 이렇게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 때 2분의 1에서 0으로 줄어들 때 x값이 1까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을 채우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이 표시했지. 1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0으로 가는데 여기 한 번 더 적은 것은 이때 함수값이 다르다. 왜?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찰하면은 1일 때 어떻습니까? fx가 1일 때 이 관계죠. 그죠? 이 그래프와 관계야. 이 그래프 fx가 1일 때 함수값은 0이죠. 그죠? 2분의 1일 때 1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또 2분의 1일 때 S 0으로 갈 때는 이 그래프와 관계 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0이야. 그럼 0이 되었을 때 fx가 함수값은 1이야. 그렇죠? 1 맞죠? 0일 때 1. 그렇죠? 자, 이렇게 함수 관계는 성립됐어.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옮기기 위해서는 x와 합수함수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죠. 그죠? 그럼 fx의 변화를 가지고 x의 변화를 끌어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fx가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들 때 어떻습니까? x값은 어때? 여기 1일 때 x값은 2분의 1이었잖아. 이 그래프와 관계되니까. 그렇죠? 자, x값이
1일 때 2분의 1이었죠. 그런데 2분의 1이 될 때는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 되죠. 그죠? 4분의 3.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 2분의 1을 때 4분의 3이 됐는데 0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0이 될 때는 1이 되죠. 그죠? 0이 될 때는 1이 되잖아. 그렇죠? 이 관계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죠. 조심하고 바로 x는 2분의 1에서 4분의 3, 1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역시 그래프로 옮기면은 2분의 1일 때 0이고 4분의 3일 때 1이고 또 4분의 3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그렇죠.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렇죠.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숙달되면은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대칭 구조와 평행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대칭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죠? 자, 평행 구조에서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빨리 그릴 수 있도록 생각해 봅시다. 자, 평행 구조일 때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평행 구조였을 때는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fx가 변할 때 이것이 여기 그죠? fx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0에서 1까지 그죠? 변할 때 이것이 여기에 합성되죠. 그죠? 자, 합성되었을 때 구조가 이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합성될 때 다시 할 필요 없겠죠. 그죠? 똑같은 패턴이잖아. 똑같은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똑같은 결이라나?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합성될 때 이런 그래프 된다면은 이게 여기에 또 합성되면은 이런 그래프 되겠죠. 그죠? 그렇죠. 앞에 이거와 똑같잖아. 대칭 구조. 그죠? 대칭 구조에서 보는 방법과 이렇게 평행 구조일 때 같은 결, 같은 모습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칭 구조와 평행 구조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앞에 한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똑같은 결이니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모습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하면은 빨리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빨리 그릴 수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